번째 장입니다. 자, 두 번째 장 제목은 알아차림과 알아차리기입니다. 자, 발표 펴주시죠.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알아차림과 알아차리지 못함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알아차림은 헤르스텍 설리반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 연필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했을 때 연필의 그 핵심에 닿아 있는 부분의 마찰을 우리가 인식하거나 알아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연필의 두께 역시 제가 알아차리거나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필의 두께라든지 연필의 그 종에 다 생기는 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알아차림이란 인식의 장 바깥에서 인식의 장 안으로 어떤 알아차리고자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알아차림을 설리반이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리반은 과거에 생긴 인간관계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패턴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매번 조별과제를 할 때마다 남자 조원과 다툼을 벌인다고 합니다. 다음 이 여성조는 이로 인해서 혼자서 조별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다툼이 커서 괴로움 속에서 조별과제를 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항상 벌어지는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 이 여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권위적인 아버지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 패턴이 고정되고 이로 인해서 남성 조원과 의견을 나눠야 되는 환경이 됐을 때 항상 갈등하는 패턴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설리반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과거의 패턴을 혼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혼자서 알아차리기 좀 힘들다고 합니다. 설리반이 말하길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 관계 속에서 관계장으로 가져와서 그 개인 어떤 지인이나 치료자가 이를 알려주고 설명해줬을 때 그 인식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수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 조언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있었던 과거의 패턴들이 지나치게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킬 경우에는 이를 자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설리반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잘 훈련된 상담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자는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내담자에게 어떤 그 올라온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기능적인 패턴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있을 발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리반은 정신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란 그 당시 유행하던 의식이나 무의식, 전의식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신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신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정신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리반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간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
또 이를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설리반은 사람이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정신이 아닌 바깥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찾아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알아차림은 공식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식화 과정은 과거에 있었던 관계 패턴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식화 과정이 있어야지 알아차림이라고 한다고 설리반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의 3단계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사실의 확립, 2단계는 기본 공식의 구축, 3단계는 합의적 검증입니다. 먼저 사실의 확립이란 과거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를 이를 조사하고 이를 명료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식의 구축이란 이렇게 사실이 확립되고 또 대인관계 문제들을 이해한 후 이를 기초로 상담자가 가설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의 합의적 검증이란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 내담자의 다른 인간관계 패턴들을 알아봄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물론 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섞이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그 밑에 보시듯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삶이 다양한 인간관계 패턴을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담자가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아니, 발표가 아주 간결하고. 그러니까 참다고 네. 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좀 발표 힘들어했잖아요. 발표 엄청 힘들어했죠. 근데 지금도 좀 떨리긴 했는데 아마 티가 좀 나긴 할 거예요. 전혀 안 나는데. 어쩌다 안 힘들게 됐어요? 아니, 힘들어요. 지금도 엄청 힘든데 그냥 참고 하는 거죠. 근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그래요? 알아차리지 못하셨구나. 네, 좀 나아진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아니, 집단 한 2년 했으니까 도움이 됐잖아요. 그렇긴 하죠. 맞아요. 네. 다음 주부터 너 나오지 마. 자, 그래요. 자, 2장 알아차린 거 알아차리지 못함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준 선생님은 이거 발표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1장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설리반이 되게 혁신적인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던 게 그 2단계는 이제 다 정신분석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이런 알아차림 영역이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로 설명하는 것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되게 신선하고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표현이 아까 있었죠. 발표 때도 해주셨는데 무슨 단어를 쓰지 않겠다. 정신. 예, 정신을 쓰지 않겠다. 마인드. 네, 그것도 그렇죠.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왜 책 제목을 정신치료 기술이라고 적어놨어? 마음치료 기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거는 설리반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설리반의 치료를 정신 분석 이런 쪽에 포함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크게 하면은 쪽에서? 그쵸. 그냥 후기 정신분석에 대략 끼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략 끼어 들어가는 그쵸. 근데 보통 인간관계 치료 이런 표현을 쓰죠. 맞아. 근데 이제 설리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면 이게 기분 나쁠 분류죠. 애매하게 끼어 있는 분류. 아니, 후기 선을 정신분석. 그었는데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설리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은 이게 후기 정신분석에서는 대상관계도 관계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설리반도 뭐 인간관계 다루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지,
실제로는 분명하게 다른 흐름들을 타고 있는 건 확실하죠. 어디 그랬나? 정신분석이라는 대인관계? 대인관계 쪽. 집중 안 하셨어요? 뭐 핸드폰을 열심히 하시더니. 케인스 설리반이 왜? 어떻게 죽었나 찾고 있었어. 찾았어? 어떻게 죽었는지? 네. 어떻게 안 죽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 저는 요 2장 보면서 딱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뭐야? 게슈탈트야? 아, 게슈탈트에도 알아차림 있잖아요. 예,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게슈탈트 생각도 좀 났고, 그런데 이제 게슈탈트에서는 알아차리는 그게 이제 관계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게슈탈트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보면서는 여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마가 이제 정신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다 그러면서 4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분히 훈련된 관찰자는 둘 혹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정신의학과 정신치료가 과학적 훈련법으로 진화될 수 있는 방식을 열어준다라는 면에서는 이거 행동주의자들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나 정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결론은 관계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은 관계를 관찰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빼고 치료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딱 정리가 됐어. 근데 근데 이 책에서 아까 예로 든 게 이제 알아차림의 예로 든 게 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애는 설리반이 든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든 거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만 들으면은 거의 게슈탈트와 맞아요.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차별점이 굉장히 있는데 얘가 좀 잘못됐다. 그렇지. 이 책에서 든 예시가. 그렇지. 그 보고서 예시요? 남자. 아니 그 팬. 네. 처음에. 팬이 이거 그러니까- 타이핑 예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팬은 없어. 어. 타이핑.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죠? 게슈탈트적인 그런 자각은 좀 어찌 보면은 감각적 자각? 맞아요. 네, 감각적 자각에 이제 좀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다면, 또는 개인 내적인 자극에 좀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설리반의 그 자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나 관찰 가능한, 관찰 가능한 것에 대한 관계적 자각인 맞아요. 것이 차이가 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관계까지 가는 걸 KT 설리반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그럴 수 가장 있겠네요. 손 근육의 타자기 버튼에서부터 관계까지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그게? 44회, 어디? 44페이지에 네. 가장 기초적인 수준, 손 근육 타자기 버튼의 정확한 움직임을 만드는 몇 생산의 째쯤인지 자각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차별화가 필요하니까, 차별화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거기에 우리가 펜을 쓰는 거에 우리가 극한해 버리면은 사실 설리반과 다른 게슈탈트적인 입장이 차이가 없이 맞아요.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시가 펜밖에 안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에서 설명하기를 이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인식을 못하는 것들을 어떤 탐구나 탐색하듯이 뭐 광수가 이렇게 체감하듯이 그 탐험을 해가지고 끄집어낸다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제 수평적인 얘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식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이렇게 종이랑 타자기에 설명했던 이유가 단순히 이제 인식 바깥에 있고 인식 안에 들어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분석과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예로 들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탐색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정보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네. 자각할 수 있다는 설명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잘 똑같이 알았네. 제가
생각. 근데 사실 요때가 그 전에 그 게슈탈트가 서로 좀 얘네들이 서로 좀 영향이 다 같이 있겠지. 이때가 게슈탈트는 어떤 시기인 거예요? 게슈탈트요? 그때면 아직 안 나왔을 때 아닌가? 아 나왔을 때구나. 게슈탈트가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서로 몰랐어.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게슈탈트의 알아차림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 근데 좀 더 관계적인 넓은 범위까지 얘기를 한다고 느끼고 이게 게슈탈트 그 책이 나왔던 게 195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죠. 아 얘가 먼저네. 맞아요. 게슈탈트 56년인가 죽지 않? 게슈탈트가 얘 따라한 걸 수도 있지. 부분적으로 게슈탈트 쪽에서. 언제 돌아가셨나? 게슈탈트 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게슈탈트 우리 공부하시는 치료자들이 많으시니까 굉장히 큰 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시긴 하나요? 아 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설리반이? 게슈탈트적 입장보다도 먼저 그쵸. 겠네요. 92년에 태어나셔서 49년에 가셨으니까. 근데 이 게슈탈트적인 입장이 심리에서만 존재했을까요?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게.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서로 영향을 줬는지 그렇지. 누가 받았는지 이게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해요? 서로 영향을 줬는지. 여기 그 제가 옛날에 게슈탈트 발제했던 거를 봤더니 알아차림에 관한 이론이 195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헤리스텍 설리반이 먼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했다. 근데 펄스가 살았던 시대가 매우 유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펄스가 장수하고. 펄스는 1942년에 그때까지는 정신분석에 있다가 그때 이제 새로운 이론을 정신분석에서 발표하면서 쫓겨났어요. 42년 이후에. 그래서 이제 50년에 이제 51년에 막 이렇게 책을 내면서 이제 자기만의 그거를.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 펄스의 게슈탈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게슈탈트 치료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게슈탈트 딱 봤을 때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으로 또 게슈탈트라는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원초화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용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말 조심하라고. 네. 아니 나는 나 상담 이론을 공부해서 다 그게 그 소리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게만 도와주는 그렇죠. 거지. 맞아요. 그 현상이 달라지진 그럼요.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맞아요. 현상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좀 달리하고 용어 정의를 해가면서 다른 측면이나 다른 면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뿐이. 그러니까 이게 설리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맥락 속에 존재하는지가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관계를 그걸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치료의 기본 원리들은 사실은 맥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맥이 있는데 그 맥을 우리가 어떤 용어 정의들을 통해서 이제 좀 달리 그냥 다른 면들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상담을 해오면서. 결국에는 이 펄스는 오랫동안 사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퍼졌고 이론화를 하신 거고. 그렇죠. 설리반 선생님은 좀 이렇게 이렇게 체계적인 게 좀 약간 부족하기도 했고 이제 오래 좀 살지 못하셔서 네 이렇게 좀 영향이 좀 잠수해야 돼 그러니까. 자 어쨌든 게슈탈트에서는 알아차림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게슈탈트 그렇죠? 그거를 이제 행동화될 수 있는 욕구 동기를 알아차리는 거라면 이제 그 설리반이 얘기한 알아차림은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식화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패턴이 있고 그 패턴들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그게 뭐 요 2장의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범위를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진짜까지 갈 걸 그랬어? 할 얘기가 없어. 내가 좀 이거 짧은 너무 것 뻔한 같아요. 얘기라서 이거. 근데 이제 저는 2장까지만 봐서 뒤에 이야기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뭔가 조금 내용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3단계 과정이 쭉 설명하고 여기까지 봤는데 이게 단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리반이 이야기하는 이 관계 관찰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까지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를 직접 상담자랑 내담자가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한 거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제 참여 관찰, 그 얄롬이 얘기했을 때 참여 관찰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집단에서 하는 것처럼 직접 막 관계도 맺고 갈등도 하면 그 동시에 관찰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설리반 책을 읽고 또 얄롬 책을 이렇게 떠올려보고 또 얄롬이 그 쇼펜하우어 심리치료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얄롬 책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덜 관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냥 참여 관찰이란 말이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이 뭐 프로이트는 실제로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의 사람들은 너무 관찰만 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함께 하면서 관찰하는 거다 의미에서 참여 관찰이지 우리처럼 실제로 뭐 어떻게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럼 참여 관찰이라는 게 참여한다는 게 함께 그거를 알아간다 이런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야 얘는 그쵸. 수준은. 맞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수준.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이 어떤 그런 어떤 문명사회나 어떤 소수민족들을 연구를 할 때 직접 들어가서 살거든요. 근데 사는데 산다고 해서 거기서 함께 일을 하진 않고 그냥 살면서 지켜보는 그게 참여 관찰이에요, 걔네는. 근데 이 설리반도 얄롬도 약간 그런 의미에 그럴 것 같아요. 불안을 웬만하면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을 자극시키지 않아. 네, 자극을 시켜야 듣는다. 그렇죠.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랑 입장이 다르다. 얘기하면. 근데 맥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불안도 필요한데 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게 좀 너무 아쉽다. 소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 이제는. 뭐 어차피 유튜브에서도 욕 그렇게 먹고 있는데 굳이 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 우린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선언해. 진짜 새로운 길인가? 진짜 없는 거예요? 없지. 누가 내 남자들이랑 욕하고 싸워. 네. 아직 설명이 다 안 된 건가? 전 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뒤에도 좀 읽어봤는데 아니야 얘는 사입이야. 얘 사이비라고. 그때는 사이비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아 근데 다시 보니까 우리랑은 입장이 달라. 아니 저는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화수 선생님이 처음에 딱 그 글을 보시고 밴드에 사이비 아닌 것 같아. 뭐 있다 이러시길래 뭐가 있나 하고 봤을 때 없어? 아니 별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아닐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고 그 기민한 살핌을 통해서 이 변화로 이어져야 그렇죠.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서 강조를 맞아. 하는 게 혹시 연 선생님은 좀 그런 부분에서 사이비가 아니라 생각하셨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동의가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관계가 중요하고 결국에 관계적인 자각이 내 남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 접근하는 상담자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변화로 어쨌든 이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변화로 이어지려면은 저도 이제 그 맥락에서 저희가 불안하고 좀 싸우고 갈등하고 같이 참여를 좀 더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쨌든
중요하던 저희의 입장과 여기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함께 갈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저희 집단 상담이 좀 같이 불안하면서도 같이 갈등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집단 상담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이 알아차림과 알아차리지 못함에 대한 굉장한 장이잖아요. 이 집단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동영상을 혹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누가요? 네? 누가 보실지 안 보실지.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상담자 입장에서는 왜 싸워야 하냐, 왜 상담자가 저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시는. 넌 욕 안 하잖아. 저요? 내가 욕하지. 아, 네.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욕 거의 대표. 저희 센터에서는 모르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센터에 욕 바지 겸 욕 뭐죠? 욕쟁이. 욕쟁이. 네, 욕쟁이 선생님 대표 선생님이시고. 여튼 이제 왜 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욕에 초점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설리반도 뒤쪽 파트에 보면 이제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니까 다음 장이 그 장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설리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적절한 불안 상태가 있어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을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낮으면 자각이 안 되고 너무 높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적절한 불안 수준으로 내담자에게 전할 수 있어야 이제 그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설리반. 그러니까 사이비가 아닌 거야 설리반은. 46페이지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편안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불안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이런 얘기가. 근데 또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다음 장에 뒤에 나와요. 불안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런 책 읽으면 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난 이게 궁금해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대학원 가기 전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또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쭉 읽어봤죠. 근데 어떻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불안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남자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불안 상태가 있어야 내 남자가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긴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의식은 우리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적절한 불안 상태 좋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적절한 불안 상태로 들어갈 수 있고 상담자가 그것들을 어떻게 상담 장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개인의 몫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변화로 이어진다. 네. 근데 저는 그 갈등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왔을 때 상담자한테 뭐라 될까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거나 또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불편할 만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옆에서 저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되지만 사실 부부 둘은 치열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막 화해하고 이런 게 사실 부부 사이에서 그런 끈끈함을 좀 만들어주듯이 그러니까 극한으로 가지 않는다면.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거를 나눌 수 있고 그걸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전 어떤 측면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인 지금 삶에서 가장 힘든 자극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담자들은 사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적절한 상태를 힘든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이 불안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져야 돼. 지금 삶이 더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정도의 불안 수준으로까지 가야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요. 근데 내담자들은 이미 본인들의 방어 기제로 그렇지 않은 수준으로 연명하면서 살아요, 그냥. 근데 연명하는 게 좀 지겨우니까 오는 거야, 상담실에. 아니 옛날에 아주 집단 초반인데 그 집단에서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없었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갈등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갈등이 좀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속으로 그럼 사람들이 좀 좋아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종결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내가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친구들도 아니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게 자기는 의미가 없다.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이 종교라고 했단 말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긴 나 같아도 차라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지, 내가 돈 내고 여기에 와서 그냥 마음만 편하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고 소리칠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있어도 나름대로 버텨나가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상담자가 내담자들을 조금 더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냐면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 우울한 내담자가 있어요. 근데 제 말 때문에 더 힘든 거야. 내담자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상담자가. 왜냐면 내담자가 이미 우울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서 통제감이 없단 말이에요. 관계에서도. 그런데 상담자가 잘 훈련만 되어 있다면, 이 전제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상담자가 잘 훈련만 되어 있다면, 잘 훈련된 상담자는 여기서 어떤 상담자냐면 유연한 상담자예요. 내담자의 피드백이나 이야기를 듣고 내담자에게 할 수 있는 반응이나 내담자가 원하는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 그 정도로 훈련되어 있는 상담자라면 내담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따라서 상담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장 힘든 자극인데 내담자 인생에서 내담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그런 통제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밖의 관계를 다루고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 그렇죠. 통제감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담자가 그 정도로까지를 용기를 내서 본인이 내담자 인생에서 가장 족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건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거까지 경험하는 거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상담자가 유연해야 돼. 내담자의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내담자가 원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담자가 와서 저한테 욕을 해요. 근데 내담자는 싸우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싸우는 게 너무 두려워. 못 싸워줘요. 그러면 내담자가 나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상담자 선생님 너무 착한데 내가 상담자 선생님 힘들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물론 했을 때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게 또 싫을 수도 있어. 그걸 알아채야지. 그러고 나서 그럼 이때는 위로를 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상담자가 거기에 반응을 내담자가 원하는 반응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상담자들이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주고 이 새끼들이 그냥. 근데 어제 제가 저희 밴드 톡에서도 그 사진 찍어서 올렸듯이 읽었던 책에서 결국에는 상담자들이 내담자한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상담자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 그렇죠? 상담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슈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 수준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로서도 이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내담자를 자극했다가 내담자가 확 이렇게 이제 하면 더 힘드니까 결국에는 적절하게 해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나. 그렇죠. 얘기 좀 하세요. 네, 저는 그게 저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확 했다가 안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좀 못하게 되는. 종결할까봐? 네, 종결할까봐. 아니 최근에 그분 계속 하세요 상담? 나 그거 궁금했는데. 네, 한대요. 저 되게 의아했어요.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분 개인 히스토리는 말고 네.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안 할 거, 나도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는지 어떻게 했어요 그분한테? 그 내용을 말해도 돼요? 아니 내용 말고. 뭘 얘기해야 되지? 몰라. 아니 이게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해. 그 사람 내용 말고. 제가? 그렇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 그것만 얘기해. 그 사람이 이제 별로다.
상담자 같지도 않고 상담 몇 회기 했을 때? 그게 한 12회기인가? 야, 12 했는데. 내담자 진짜 용기 있다. 네, 근데 집단 같이 하던 집단도 같이 하고. 제 브레이드 있는 거기라서 아,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구나. 네, 제가 두 번 봤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처음에 약간 얼떨떨해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화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넘길라 해가지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화를 냈는데 계속 넘길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짧게 얘기를 하면 그냥 제가 거기서 이제 화를 내고 그만하자 하고 나왔어요. 상담실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할 말 없고 얘기 안 할 거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자 하고 상담자가 상담실에서 먼저 나왔다고? 네, 어떤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아니지, 집단, 그 다음에 집단이에요. 바로 다음 이어서? 시간 집단이 바로 이어서? 네, 다음 시간 집단인데 아. 10분 남겨놓고 그분이 말 계속 안 하는 거에서 할 말 없냐 했는데도 말 계속 안 해서 그럼 말이 없으면 어차피 그렇게 시간 보낼 바에는 할 일을 하라 나가서 할 일 보시라 했거든요. 근데 집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때는 그냥 예 그렇죠. 그렇다고 이 바보야. 그거예요. 제 집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주에 그날 집단을 빠지셨어요. 그냥 간 거야? 그냥 갔죠. 너무 힘들다고 갔잖아요. 네, 힘들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되게 한 5일 정도 지나가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너무 자기가 세게 저한테 함부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사과를 하고 상담 계속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도 되게 의아한데 아무튼 그러냐 그럼 아무튼 나 아직 화가 나 있긴 한데 와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게 잘 또 싸우기도 하긴 근데 했지만. 그때 어땠대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그러니까 어때서 다시 계속 상담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번 물어봤나요?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었는데 그냥 그걸 약간 저한테 힘들다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비난하는 식으로? 비난하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너 상담 못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서 그거 미안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땠어요? 아무튼 다시 전화가 왔을 때 그때 받기 전에 어땠어?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보세요 받았는데 번호 저장도 아니야. 저장 안 했는데 저장 안 했어요. 네, 아무튼 편집해야겠다 이거. 편집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 받았는데 막 갑자기 이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땠어요 그때? 기분 좋았죠. 저는 되게 안도감을 느꼈고 그리고 되게 고맙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줘서. 근데 실제로 거절감을 느낀 거잖아요. 네, 제가 거절감을 느꼈죠. 거절감을 느꼈는데도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이 선생님이 아까 내담자한테 통제당할 수 있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윤호 선생님이 왜 개인사 왔는데 왜 전화했냐고 끊으라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면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관계였으면 자존심이 세지잖아. 자존심이 너무 세죠. 근데 이제 상담자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울기도 하고 막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행이다. 좋네. 그러게요. 진짜 용기가 있는 내담자시네요. 그쵸. 상담자를 성장시키는 내담. 제가 성장하는 상담을 내야겠어요. 그래요. 이제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치료 전략과 계획을 세 가지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의 확립, 공식화, 그리고 적용. 네. 그렇죠? 이 장에서는 이게 다야. 맞아. 내가 뭐 지금까지 어떻게 관계 패턴을 맺었는지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공식화해서 내가 다른 데서도 이러고 있구나.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적 확인 이랬는데 이게 이제 얄롬은 합의적 검증 검증.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얄롬이 굉장히 많이 그죠? 이 설리반 좋아하셨네. 그러니까 흠모하셨어. 네.
아니 저는 그 이제 어쨌든 생각이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집단 상담이 진짜 이 알아차림의 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이번에 울산 부산 개업하셨잖아요. 예예 그쵸. 또 이제 집단도 이 모집하니까. 알아차림과 알아차리지 못함의 장을 내려가서 하려고 그렇죠. 만들려고 연습의 장을 네. 울산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드디어 부산에도 저희가 네. 부산까지 금방이죠? 예? 금방이죠? 울산 예, 부산까지. 금방이고 고속도로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알아차리지 못함의 장을 이제 잘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내담자 제가 그 집단을 초반에 참여했을 때 정말 좀 충격적인 알아차림이었던 게, 뭐 노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왜 내담자가 상담자를 맞춰주려 한다. 이게 사실은 정말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든 뭔가 상담을 받으러 가서도 결국에는 내가 맞춰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선생님의 뭔가 어떤 부분을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좀 놀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그것도 그렇고 제가 내담자였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집단에서 자각이 됐다는 거예요. 집단을 하면서. 집단하면서 어떻게 자각이 된 거예요? 집단을 하면서 내가 상담 선생님한테 뭔가 맞춰주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거를 집단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자각을 하는 그때는 상담 선생님에 대한 것보다 제 관계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집단에서. 집단에서 제 관계를 보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인정과 관심을 좀 갈구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욕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집단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있는 그 집단원들과 엄청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그 저의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랬나 보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껏 그때 당시 제가 교수님 그 전에 탁구 때 교수님이랑 이게 과감하게 끊고 와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관계를 맞춰주다가 이제 끊고 그 교수님이랑 관계를 끊고 그냥 와가지고 다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심리학 공부를. 근데 그때 그 교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그 선생님과의 관계, 상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계속 인정받고 싶고 또 이렇게 관심받고 싶고 애정받고 싶은 마음에 맞춰주고. 그쵸, 맞춰주고 있었구나. 그러다 무시당하면 이제 다 그쵸, 이제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잘 뭔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으셨나요? 좀 다른가요 좀? 최근에는 좀 다른 맥락이기는 한데 사실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디테일은 다른데 그렇죠. 이제 거기는 약간 이제 그 부부싸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집단하면서 알게 등을 됐고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부부는 절대 인정 안 해주거든. 그쵸. 부부는 절대 인정 안 해줘 서로를. 그리고 부부는 절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김은혜 선생님이 상담을 받으러 가서도 그런다는 거를 이제 지각을 한 거죠. 그거를 알게 된 게 좀 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의 뭔가 진짜 제 속에 있는 생각과 뭔가 불만과 뭔가 의아하던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선생님의 뭔가 흐름이 이거구나. 그걸 파악해서 제가 그냥 그걸로 따라가려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상담비도 깎아달라 그랬어요. 아깝긴 아깝고 뭔가 상담비도 실제로 깎다가 이제 그만했는데 좀 그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좀 또 했던 게 있고 저 하나 더 있는 게 또 제가 폭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음식을 그냥 이렇게 막 뭔가 확 땡기면 그냥 확 먹고 과식이죠, 과식. 그쵸. 과식이긴 한데 그 먹었을 때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먹었을 때 이제 과식도 하고 먹고 난 후에 뭐 토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먹고 난 후에 그
이제 감각이 없었어요. 그 먹는 동안에 그 음식에 대한 이렇게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좀 제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잖아요, 저희 집단 상담은.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제 감정이나 생각을 계속 인식하게 되고 뭔가 이러한 경험들이 또 관계로 이어지면서 아, 내가 이 폭식을 할 때 되게 외롭고 공허하고 좀 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좀 더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면서 약간 또 좀 장황하신 그런 관계 패턴이 지금도 좀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내가 장황하고 네, 있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장황한지. 근데 이런 피드백을 듣고 그렇지. 관계 속에서 네, 제가 장황하고 사주를 이제 쓸데없는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내담자들이 상담자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상담자를 선생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선생을 대하던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그리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게 굉장히 커서 그걸 계속 하는데 수많은 상담자들이 그런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공식화된 관계 패턴들을 잘 깨려고 하거나 잘 보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개인 상담에서도 닉네임을 정해서 서로 그렇게 부르는 건 어떨까요? 괜찮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제일 좋은 건 욕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 아니 근데 어떻게 사실 저 진짜 그런 게 눈치 보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욕하는 게 제일 좋아. 아니 지난주에 제가 나연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나연 선생님이 이제 본인한테 온 내담자 이야기를 잠깐 이제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내담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중년 남성 내담자가 잘 안 와요. 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 정말. 그래. 근데 나연 선생님한테는 중년 남성 내담자가 많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한테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중년 남성 내담자가. 근데 전 지금까지 상담을 꽤 오래 했는데도 중년 남성 내담자 상담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저한테 신청을 안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중년 남성 계시잖아요. 우리 유진님. 근데 유진님은 집단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지. 개인 상담을 저한테 직접 신청해서 오신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하고 관계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상담을 신청하셨지. 그냥 외관만 보고 저한테 신청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년 남성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분명히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선택할 때 근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주면 안 되는 거야 상담자가. 그거를 흔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욕구들을. 맞아요. 그걸 알아채고 이미 상담자 선택에서부터 그 욕구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그냥 그렇죠. 그냥 흘려보내죠. 그 왜 그럴까? 흘려보내는 거? 몰라서 그러나? 진짜. 좀 상담자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근데 욕을 안 해서 그래? 욕하면 내담자들이 본인의 모습이 바로 나오거든. 너 왜 찾아왔어? 나한테 왜 찾아왔어? 너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되면은 바로 나와요. 그리고 계속 좌절시키면 돼. 그런 욕구들을. 인정받고 싶으면 욕해요. 내담자한테. 욕구 바로 좌절이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드롭되거나 드롭 잘 된 거야 그거는 차라리. 그걸 맞춰주고 있는 게 오히려 내담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드롭 시키는 게 내담자에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내담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욕구가 좌절됐을 때 드러나는 반응들이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의 욕구를 너무 좌절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지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하 선생님이 옛날에 상담 초반에도 이러진 않았잖아. 집단.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을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눈이 좀 열린 부분들도 있지. 계속 개인 상담 중심으로 훈련을 받는다면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해.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저희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드랍 되는 것도 내담자를 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를 흔들 만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드랍이 되면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전적으로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게 뭐 결국에는 뭐 그냥 위로나 지지 정도 이런 좋은 말 이런 거겠죠. 하면서 끌고 간다면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당장 내담자는 좋아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상담자 자신을 위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담자가 욕을 했어. 그러니까 상담자를 욕하면서 드랍아웃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그 상담자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자기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 좀 발을 뺄 수 있는 좀 안전장치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담자의 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면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쪽으로든지 이 사람에게 좀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한 발을 이제 상담자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제가 욕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좀 포괄적으로 쓰이는 거죠. 화를 내고 갈등을 한다. 갈등을 하고 쓴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내담자들의 욕구를 자제시켜 보려고 하고 상담자 본인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고 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거죠. 저도 초반에는 이화수 선생님의 쓴소리를 듣기 힘들었어요. 어떤 쓴소리를 이 선생님이 하셨죠? 많이 해서 오늘도 가죽바지로 뭐라 하시고 항상 이렇게 애정을 써서, 옛날에는 애정, 뭐 걱정, 관심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기까지 내담자분들도 언젠가 그걸 좀 느끼시고 같이 관계 속에서 드랍시키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뭐 나한테 왜 화를 내냐, 내가 화바지냐, 난 다른 데서도 화바지인데 너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내담자가 욕을 듣고 화를 내고.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저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담자 맥락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 화들을 듣고 있는지, 이게 일단 가장 큰 맥락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태도와 사람들을 어떤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화를 이제 듣게 되는 걸 텐데, 물론 뭐 진짜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지지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담자의 몫이 있다면 그 몫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어떤 태도가 이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부분을 변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도 왜 욕 들어야 되냐? 그럼 너도 욕해. 네가 욕을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네 목소리를 내보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됐는데 뭔가 좀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뭐 욕했다가 욕해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랬다 저랬다는데 또 어떻게 내가 욕을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야, 이랬다 저랬다 했어? 그러니까는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 분명하게 얘기를 다시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그 이랬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하면서 관찰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상담자는.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화도 나니까 화도 내는데 설명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감정이 내담자에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인 거야. 간단히 표현해보면. 왜 이런 쇼를 내가 왜 해야 되냐. 쇼 아닌 걸 보여줘. 네가 진짜 화를 내면 되는 거야. 쇼같이 네가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쇼같이 하고 설명이 부족하다. 쇼같이 안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 그럼 설명을 열심히 해줘야지. 해결됐어요? 아니 지난주 바로 지난주 공개를 보세요. 지난주 공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당근님이라는 사람과 수플님의 갈등이 나와요. 그때 이제 수플님이 당근님한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 또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죠. 우리 어려운 거 해보자. 왜 너만 쉬운 거 하려고 하냐. 그런 어떤 그 맥락이 있어요. 자, 그래요. 별로 내용도 없는 책 가지고. 내용도 안한 것 같아요. 장이야. 이건 장이. 내용도 없는 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너무 계속 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래도 뭐 책보다는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하니까 좋네요. 네. 자, 오늘 책은 미끼였어. 자, 오늘 책에서 읽었던 부분, 또 마음에 남는 부분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자.
저는 이 설리반이 얘기한 것 중에 뭐 다 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익숙해서 새롭다고 느낀 게 별로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좋았던 관점은 좀 있었어요. 64페이지에 가운데 단락에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치료자는 절대 누군가를 치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치료자의 업무는 환자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성취하는 것을 막는 혼란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뭐 이런 관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치료자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작업을 같이 하는 거지 치료자가 어떤 좀 위에 있는 자리에서 치료를 하고 이렇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좋고 또 정신분석에서 그래서 되게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이 부분인데요. 좀 추가를 좀 하자면 상담자가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상담에서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관계 맺는 패턴을 상담에서 활용해야 하고 하지만 상담자는 종국에는 수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이 끝날 때는 내담자의 수단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진솔한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그 과정 중에는 진솔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진솔하게 관계를 맺어가지만 종국에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단이면 안 돼. 처음에는 수단으로 왔지만 그래서 진솔하게 관계를 맺어가지만 내담자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본인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쯤이 되면 상담자는 그때는 수단으로 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인의 욕구를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본인의 욕구를 상담에서 채우고 있고 또는 아예 관계를 안 하고 수단적으로만 서로를 관계 맺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상담자가 진짜 관계도 했다가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고마워? 그래서 물론 고마운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고맙다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안 와닿아요. 왜 고맙지? 본인이 한 건데 어차피 본인이 돈 내고 와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이 변화를 이뤄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거기에 도움만 준 건데 그게 나한테 고마웠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잘 이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저한테 하는 내담자들 보면은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이게. 저 그렇게 느껴져요. 고마울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내담자가 종결할 때 선생님은 정말 어떤 존재예요 라거나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피드백을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저하고 관계한 내담자들이야. 저는 선생님의 열정이 좋았어요 라거나 이러면 정말 저하고 관계한 내담자들이 고마웠어요. 이런 내담자들은 저하고 진짜 관계가 안 된 내담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진심으로 고마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사실은 수단으로 쓰이다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계속 수단이면 안 된다. 상담자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임원 선생님한테 고맙단 말 할 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넌 해? 저는 제가 이거를 있고 어쨌든 자각하는 것과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이 기민한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계속 이해나 이런 것들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담자랑. 근데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좀 내가 너무 이렇게 어쩌면은 내담자를 오히려 바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뭔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나 뭐 상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좀 그렇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데 어떠한 오해를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나 내가 좀 부족한 피드백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에 뭔가 그 내담자의 얘기를 이렇게 좀 흘려듣거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내담자한테 뭔가 부족한 얘기를 들을 때. 근데 그런 게 어쩌면은 듣기 싫어하다 보면은 내담자를 오히려 좀 바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생각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 2장만 읽고 만약 유튜브를 만약에 보는 분들이
이것까지 딱 듣고 끝내면은 좀 걱정되는 게 2장까지는 알아차림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차림으로 끝나고 알아차림은 끝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부정적인 관계를 바꿔 나갈지 이제 설명하니까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회차도 시청을 해달라. 네, 다음 차도 아니 좀 카메라를 보시고 좀 다음 차도 네, 그거 좋고 그리고 설리반이 물론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뭐 기존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덕분에 제가 이제 노다심 센터에도 올 수 있었고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 있으니까 노다심님도 있는 거죠. 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설명 안 했어요. 이분을 먼저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네, 되게 그럼 누다리 선생님 고맙다.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튼 네, 노다심님한테도 고맙고 우리 고마우면 기프티콘이야. 고맙단 말 하지 마. 고맙단 말. 기프티콘 써. 나중에 돈이 생기면 쓸게. 정확해. 저는 50 쪽에 이렇게 설리반이 중간 위 쪽에 설리반은 한 사람은 그가 본인의 인간관계 기능을 알아차리는 그 정도만큼 이제 감정, 정신 건강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뭐 사실 부연할 필요가 없이 그렇지. 맞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지. 그거를 혼자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겠다고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거나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다.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인간관계 기능을 가장 잘 알아차리기 위한 좋은 장이 어디죠? 집단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뭐 저희는 뭐 이렇게 그 스터디 하면서도 계속 좀 느끼는 게 우리가 집단에서 사실 우리는 뭘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솔직하게 소통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니까 그래 다시 한번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문장이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천. 네. 제가 아까 저기 본 달림이죠. 네네. 네, 달림이 말씀하신 내담자가 상담자를 맞춰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쁜 인간관계거든요, 사실. 나쁜 인간관계인데 근데 그 설리반은 근데 거기 아까 참여적 관찰 이제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그 조현병 환자 이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저기 그 설리반이 그 만약 해로운 인간관계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이들을 낫게 해줘야 한다. 해줘야 한다. 이런 이제 가정을 통해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참여적 관찰이라는 게 게슈탈트랑은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기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게 집단이 이게 보면 그 집단도 그렇고 개인 상담도 그렇고 거기 그 기존의 나쁜 인간관계를 갖다가 좋은 인간관계를 이제 상담자랑 해주는데 좀 상담자가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담자는 계속 똑같이 이제 똑같은 패턴 나갈 수가 그렇죠. 나가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해리스백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다음 주는 3장이고요. 우리 나영 선생님, 나영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중이신 선생님이셔서 발표도 좀 박사급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그것도 강사. 그렇죠. 박사를 그렇죠. 강사. 그렇죠. 강사급으로 해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딱 이제 정렬이면 자, 그래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